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말이 또 인상적이네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토마토 증권통으로 검색해 보시고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전화부터 한번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미사이언스 예. 54,000원에 40%. 54,000원에 40%요? 예, 예. 이거 매수 단가가 좀 높은데, 비중도 좀 많으십니다. 이거 한 번에 매수하신 게 아니라 조금씩 비중을 늘려오신 게 아닌가 싶으네요? 예, 한 번에 매수했고요. 1년 그래요? 됐습니다. 1월 달에 매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뭐 거의 계속 가지고 있으셨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참, 그동안은 어려운 시간 잘 보내셨고, 요즘 들어서는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는 분위기이긴 한데, 35,600원까지 왔습니다. 54,000원이 너무나 좀 아직도 멀어 보이기 때문에, 고민이 지금도 계속 되실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이게 계속 내 가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예. 중간에 한번 팔았다가 또 추매를 해야 되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나 있는 종목이 한 번에 갈 수 있으면 좋을 테지만 그런 일이 잘 없죠. 그래서 중간에 한번 끊었다가 가야 되는 건지 뭐 추가 매수를 혹시나 할 수 있을런지 이런 그나마 좀 합리적인 전략들을 찾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미사이언스 지금부터 전략 마련을 해볼게요. 예, 예, 예. 예. 자,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 한미사이언스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매수 단가도 좀 높고 지금 비중도 많으신데 어떤 전략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일단 뭐 중기적인 측면하고 단기적인 측면하고 한번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방에 40% 샀다라는 거 보니까 용감하셔요. 글쎄 하여간에 뭐 잘 한번 우리 월봉 보면서 지금의 위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월봉 보면 그 이전에 뭐 2015년도 막 그때는 빼더라도 최근 고점에서 저점에서 고점 만들고 지금의 위치가 어딘가 딱 봤더니 고점에서 뺀 한 25% 자리예요. 그러면 이 자리를 탁 치고 가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중간값 한 56,0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러면 내가 54,000원이니까 56,000원까지는 가지고 가면 되는데 결국 얘가 가기 위해서 과연 한두 달 만에 그러한 가격대 갈 수 있니라고 할 때 지금 시장 분위기 속에서 아니면 뭐 한미약품이 이쪽에서 뭔가 호재성 뭐 기술 수출 뭐 조단위에 또 뭐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은 이 56,000원이라는 이 가격대까지 가긴 가는데 나도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6개월 안에 갑니다. 1년 안에 갑니다. 그건 확정 지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내년 시장 자체가 막 올라가는 장이 아니고 아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예요. 그럼 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반복할 거기 때문에 여튼 궁극적으로 어느 시점까지 좀 봤을 때 56,000원까지 가는 것은 크게 어려움은 없다라고 보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그러면 내가 얘를 어떻게 해야 할 건가? 4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자, 이 차트 보면 최근 저점에서 살짝 일주일 요거 올라가는데 20% 올린 거예요. 누가 올렸어요? 투신하고 연기금하고. 우리 한번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보면 투신하고 연기금이 일주일 동안 사면서 지금까지 한 20% 끌어올린 거예요.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주주장창 사다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샀네요. 결국 올리는 자리에서 개인 팔고 투신 연기금 샀다라는 부분이 지금 올렸는데 그럼 여기서 더 갈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더 갈 가능성은 높다. 일단 이게 240개 캔들이니까 1년치를 놓고 봤을 때 얘가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지금 이 정도 올라왔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는 그냥 엎어져서 지금 딱 어찌 보면 요 자리가 거기까지 한번 일단 내가 엎어져도 간다라고 한 자리가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가기 위해서 간혹 한 33,000원까지 만약에 여기 내려버리면 우리 없는 사람 사야 될 자리예요. 이 뭐 비중이 40%니까 여기서 더 사세요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지지와 저항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선 더 안 내려갈 거라고 봐요. 뭐 시장이 만약에 문제가 돼서 같이 내려가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평범한 시장이 몇 달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얘가 이렇게 살짝 33,000원까지 와. 그러면 땡큐예요, 이거는. 여기 매수 자리예요.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해놓고 치고 올라가지고, 그러면 여기 보면 어때요? 매물이 없죠. 그 다음에 요 단에 이제 매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한 43,000원까지는 그냥 열려버려요. 열려버리고 조금 힘내게 되면 뭐 45,000원도 보여요. 그러면 43,000원, 45,000원 여기서 잘 보자고요. 고점 만들어 놓고 이전과 다르게 좀 거래량이 빵 실어줘 버리면서 음봉 나와 그러면 거기서는 얘가 조금 또 조정 나올 수 있어. 이러한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거래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나와버리면서 음봉 때려버리면 조심해야죠. 왜? 거기서부터 또 일단 조정이 나올 때, 조정은 일주일, 2주일 나오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정말 어떨 때는 어때요? 2달, 3달 조정 주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한번 45,000원까지 보자. 조정 나오는 건 무시하고, 만약에 조정 나와 33,000원 되면 없는 사람도 매수 자리다.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요. 결국 한 45,000원 그 자리쯤 가가지고, 거래 터지면서 한번 음봉 나오나, 그 조심해야 돼요. 이 무턱대고 그냥 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일정 부분 여기까지 한번 올라가 주게 되면은 한번 경계감을 가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가격을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래쪽으로 뭐 33,000원 내려갈 가능성은 있지만 다시 올라올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매수하신 단가 지금 54,000원까지 바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45,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는 거 정도 일단은 그렇게 한번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이 노후 자금으로 제가 나이가 57인데 예. 노후 자금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한 3년을 보고 있거든요. 제가 3년을 보고 있으면서 한 75,000원까지를 내가 목표 주가로 봤는데 그게 앞으로 3년까지 보면 가능할지.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요? 예, 장기로.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자, 전문가님, 3년 정도 아주 길게 끌고 가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75,000원, 쉽지 않겠지만 일단 가격보다도 이 3년이라는 시간,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종목입니까?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제가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유한양행 이런 애들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은 없어요. 충분히 보유하고 갈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면 내가 3년 투자했는데 노후 자금인데 그때 수익 줄 수 있니? 그런 거는 이제 일단은 얘 자체의 어떤 모멘텀이 있든지 아니면은 시장이 견조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시장부터 모멘텀은 나도 몰라요. 내가 이 종목을 좋아한다면 얘에 대해서 파헤쳐가지고 뭔가 모멘텀을 찾을 텐데 이 제약바이오는 정말이지 리스크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을 할 때는 뭔가 제대로 이제 분석을 해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일단 그냥 기본적인 거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해가지고 가져가 된대. 다만 얘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좀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거는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건 뒤로 하고 시장을 봤을 때 결국 이런 대형주들은 시장하고 연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시장이 어떨 것 같니? 라고 했을 때 나는 시장 박스 흐름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결국 시장이 크게 뭔가 요동치는 게 없어. 근데 내가 요거 하나 놓고 우리 같이 고민하도록 하죠. 다른 분들도 중요할 것 같은데 내가 이게 우리 업종 주봉 차트예요. 이 주봉 차트인데 요거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가 뭐냐면 2134. 즉 요걸 2100으로 놓고 최근의 고점이 2500이에요. 그럼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노멀하게 2100에서 2500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거기서 뭔가 충격을 주거나 뭔가 조금 호재가 있을 것 같아, CPI. 그러면은 제가 보고 있는 건 2000 깨면서 1900에서 2600까지 열려버립니다. 박스 상단 하단이 좀 더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진짜 시장에 충격이 줘. 그러면 밑에 있는 1500에 가고 2750까지도 열려버려요. 제가 이전과 다르게 조금 박스를 여러 개로 놓은 거는 내년에 시장이 크게 변동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장이 오게 되면은 한미사이언스 이 가격에 있을까요? 더 떨어진다라는 거지.
더 떨어져. 삼성전자도 떨어질 텐데 뭐 얘라고 안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시장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반면에 얘가 2,500, 2,600, 2,750까지 가게 되면 아마 생각보다 또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자, 노후 자금이라고 했는데, 노후 자금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시장은 만약에 이런 박스 흐름이 1년 갈 수도 있고 2년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이 금리 이 인상 이 부분에 있어서 인색해. 왜? 눈치를 보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빨리 올려갖고 한번 죽여줘야 되는데 자꾸 미적미적 된다라는 건 뭐예요? 이 고금리가 오래 간다라는 거지. 고금리가 오래 간다라는 건 뭐예요? 시장한테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아, 고금리, 이 은행에다 놓으면 5% 주는데 누가 주식해요? 나 은행에다 돈 넣고 채권 들어가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빨리 제대로 좀 털기 위해서는 이러한 1900, 1500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은 오히려 편해. 이제 상방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박스에서 놀면 이거 언제 떨어지지? 반드시 떨어질 텐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얘가 1년, 2년 동안 이 210, 250 박스 간다면 거기에 오히려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고금리 상황 속에서 한 번은 충격을 줘야 되는데 계속 버틴다라는 건 누군가는 힘들어져요. 고금리 상황, 그래 금리 올리니까 나 지금은 버틸 수 있어. 근데 2달 되고 석 달 되고 6개월 되고 1년 되면 어떻게 돼요? 못 버티는 국가가 나오고 못 버티는 기업 개인이 나온다. 그러면서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항상 과거에도 금리 올려놓고 동결시키고 안 깨진 케이스가 없어요. 그럼 이번도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혹 가다가 나한테 봤더니 번전을 주네. 그러면 땡큐하고 비중 확 줄이세요. 내 노후 자금이라고 한다면 기회가 많고 서두를 필요 없어요. 3년 보는데 번전된 다음에 더 갈 거 좋다. 더 간다면 거기서는 수익 주잖아요. 익절 자리 제대로 잡고 가야 돼요. 익절 자리. 왜? 얘가 거기서 고점 만들고 떨어지게 되면 조정 들어온다면 조정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뭔가 신할래를 치기 위해서는 항상 상승장에서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럼 얘는 아직 시장 뭐 하락도 안 났는데 상승 볼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고금리 상황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는 그닥 투심 자체도 약해. 오히려 내가 미래를 본다고 한다면 솔직히 업종이 순환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바뀌어야 돼요. 무조건 내 노후 자금 어느 한 종목에 몰빵할 그거는 조금 위험해요. 위험해. 그래서 좀 그때마다 순환하기 때문에 6개월, 1년 보고 자꾸 바꿔주는, 포트폴리오 바꿔줘야 돼요. 그냥 갖고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올랐다 내렸다 이걸 반복하기 때문에 그냥 품고 가는 건 그닥 바람직한 노후 전략이 아니고 그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기간을 주고 내 포트를 바꿔주는 거, 이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션날님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마냥 지금 끌고 가기보다는 시장이 워낙에 또 앞으로 1년, 2년 동안 변동성이 심할 수 있으니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해 주셨던 45,000원 구간 그 정도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든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낮은 가격에서 잡는 그런 전략들을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판단이 좀 어려우시면 45,000원 정도 됐을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살펴드렸고요. 비단 지금 한미사이언스 이 종목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잡아주셨으니까 여러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자, 신윤석 캐스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블레스님이고요. 종목은 솔로엠이네요. 22,000원에 7% 들고 있습니다. 떨어지기만 하다가 요즘 조금씩 오르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솔로엠 전자부품 또 ESL 관련주로 알려진 종목이죠. 작년 11월부터는 폐배터리 사업에도 진출한 기업인데요.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전자부품 업계 전반적으로 좀 우려감이 있는 시장입니다. 주가도 좀 많이 내려왔는데요. 작년만 해도 3만원대까지도 갔던 주가가 현재는 17,0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이네요. 오늘 일단 종가 기준으로는 0.28% 소폭 하락하면서 17,650원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22,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올해 9월 그쯤 고점 부근에서 좀 들어가셔서 매수 가격이 일단은 조금 높으신 편이네요. 그래도 7% 들고 있으신 게 조금 다행인 것 같긴 한데 이 3분기 전자부품 부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분기별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다고 하고요. 또 폐배터리 사업에 관해서 조금 더 수익이 날 수 있을지 성장성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최태규 전문가님께 진단을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최태규 전문가님, 매수가인 22,000원까지 좀 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솔루엠 매출액이나 뭐 이런 거로 봤을 때 뭐 나쁜 기업은 아니죠.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다만 이쪽 이 전자기기 쪽 이쪽이 내년도 우리 대부분 뭐라래요? 경기 침체다. 기업들 실적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시장에서 내년도에 그래도 조금 경기 대비 실적 나오고 영업이익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데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조선하고 2차전지, 그 다음에 몇몇 바이오 기업들, 헬스케어 쪽. 이 정도 보고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긍정적으로 안 봅니다. 그 중심에는 결국 이 전기전자 아니면 반도체 이들은 아주 철저하게 내년도도 힘들 거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분위기예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 먼저 한번 수급을 한번 보면 솔루엠 일단 연기금이 최근 5거래일 동안 주주장창 팔다가 나름대로 저가 매수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외국인도 징그럽게 팔다가 오늘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트리거가 될지 그것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를 놓고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하락,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 나오잖아요. 맞고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60일 이평선하고 조금 더 이제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20일, 10일, 5일 다 모여버려요. 자, 그러면 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 기왕이면 이 저점을 깨면 될까요? 안 될까요? 깨면 안 돼요. 결국 얘가 이제 여기서 벅벅벅벅 되면서 여기에 이제 주가가 모든 게 모여 있다고 하면 가장 좋은 건 한번 거래가 빵 실어버리면서 장대 양봉 나와버리면 손바뀜 나오면서 이제 갈 수 있어 사인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벅벅벅벅 되면서 갔는데 밑으로 툭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매물이 돼버려. 그러면 또 시간 싸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즉, 이제 다시 그림을 그리면 이 60일 이평선이 이렇게 이제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제는 나름대로 10일, 5일 다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어떻게 돼? 이제 이렇게 좀 올라가주는 모양새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뭐 이 모양이 되는 거죠. 다시 꺾여버리면 어떻게 돼? 또 몇 달 가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횡보 구간이에요. 얘가 지가 기껏 올라가 봐야 한 18,500원 되게 되면은 거기서 단기 고점에 대한 냄새가 나면서 다시 좀 내려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산 가격이 22,000원에 7%다. 자, 그러면 결국 지금 추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매를 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업종 차트 놓고 보고 내가 설명할게요. 지수가 받쳐줘야 되거든. 자, 그러면 지금 이 지수 자리를 놓고 보면 저점 고점 딱 4등분하면 오늘 자리가 절반 자리예요. 자, 이 보시면은 여기가 고점에서 딱 여기가 뭐예요? 아이고, 50% 빠진 자리거든요. 빠진 자리야. 그러면 자, 집에 빨리 가고 싶은가 봐요. 금요일이라고. 다시. 자, 이걸 4등분을 딱 해놓고, 4등분을 딱 해놓고, 지금의 주가 위치를 보면, 절반 50% 자리잖아요. 여기서는 뭔가 추매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그냥 올라가 주면 보유 종목들 오케이 하는 게 좋아요. 이제 내년도에 진짜 박스가 오게 되면 내가 얘기한 대로 이 바운다리에서 박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중간값 여기서는 나 꼭 사고 싶어. 오케이, 사도 돼요. 그 대신 이 자리에서는 이 밑으로도 열려 있고 위로도 열려 있잖아요. 그럼 2번 산다라는 생각하면 되고요. 결국 이 자리에서부터는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현금 만드는 노력을 하고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추매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솔루엠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는
비중이 7%니까 좀 사고 싶은 매력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은 좀 기다리는 게 맞아요. 여기서 한 1주, 2주 더 행보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올라가 봐야 60선 맞고 떨어지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박스 하단쯤 왔는데 지수도 바닥이야. 그럼 거기서 추매 가능해요. 예, 이런 자리에 왔는데 지수도 봤더니 2300 깨고 내려가네. 그럼 거기서 추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추매 자리 보고요. 추매하시게 되면은 일단 추매 안 해도 매물대만 놓고 봤을 때 내 매수가까지는 갑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니까 결국 얘도 여기서 만들어 놓고 가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저항은 일정 부분 있거든요. 한 2만 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 가격이 얼마냐. 17,200원, 300원 거기쯤 오는데 지수도 봤더니 뭐 바닥권으로 좀 박스 하단 쪽으로 내려왔어. 그런 데가 추매 자리입니다. 막 지수 꽃점에 가 있는데 거기서 추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리스크가 있는 거지. 그냥 갈 수도 있지만 그 고점에서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종목들도 힘없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서 우리가 추매할 때도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솔로임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뭐 그냥 봐도 매수가 근방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비중도 지금 마침 많지 않으니까요. 추가 매수해서 단가 좀 낮춰놓고 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추가 매수의 타이밍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추가 매수 타이밍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블레스님의 솔로임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신은석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챔피온님이고요. 종목은 GSE 4,800원에 10% 들고 있습니다. 큰형들 교감하시는 최태규 전문가님, 목표가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GSE 도시가스 관련주로 알려진 종목이죠. 오늘 뭐 경동 도시가스 그리고 뭐 한국가스공사 관련해서 뭐 주가 날아올랐습니다. 오늘 그리고 GSE 종가 기준으로 2.77% 상승 마감하면서 4,825원에 장을 마쳤는데요. 4,8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최근에 아마 들어가셨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경동 도시가스 같은 종목보다는 차트상으로 좀 부담이 덜한 자리이긴 합니다. 일단은 4,8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수익권에 계신 것 조금 축하드립니다. 네, 최근에 좀 한파가 이어지면서 난방 사용이 증가하면서 또 도시가스 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까지는 또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지금 조금 더 들고 있어도 괜찮을지 진단을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최태규 전문가님, 겨울철 시즌 테마로 조금 더 들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게 시장에 이슈가 될 만한 게 있을까? 뭔가 뉴스화 될 만한 게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매수를 해야 돼요. 매수를. 그러면 결국 우리도 지금 이제 한파 어쩌고 저쩌고 이제 추운 시기로 접어들었는데 요게 아마 일주일, 2주일은 가겠죠?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한동안 따뜻한 겨울이었다가 요새 이제는 한파 쪽으로 접어든다고 해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같은 경우 또 에너지 문제 저장된 게 많이 줄어들면서 천연가스 가격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한번 풍 치는 거지. 차트도 풍 치게끔 어느 정도 만들어 놨어요. 얘도 잘 보면 오늘 딱 거의 60일 이평선까지 갔잖아요. 갔다가 이제 내려왔어. 근데 중요한 것은 요 일주일 이틀 전에 고가 4,900원 얘를 오늘 일단 올려놓고 윗꼬리 달고 내려왔다라는 건 나 갈 수 있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오늘 고점을 한번 올렸는데 이 4,900원 못 가고 4,880원까지 갔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 얘 또 조금 더 버벅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볼 때는 이전 고점을 쳐주고 윗꼬리 다느냐 안 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도 윗단에 있는 60일 이평선 이 매물대 뭐 이러한 것들 부담은 이런 종목 솔직히 없어요. 그냥 재료에 의해서 빵 싸버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요 날이에요. 이날 고가가 5,290원이죠.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한번 재료에 뭐 좀 날씨 어쩌고 천연가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일단 5,250원까지는 그냥 열려 있다라고 보시고 이 풍치고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분할 매도하는데 가다가 얘가 꺾이면서 이 고점 깨고 내려와요. 그럼 여기가 익절짜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뭔가 모멘텀 플레이 할 수 있는 종목은 그거에 부합하면서 가는 게 좋고요. 특히 지금 같은 이런 자리에 있는 애들은 더욱더 지혜롭게 전 매수했다라고 봐요. 모멘텀이 있는데 이런 자리야.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인정 이게 재수가 없으면 이제 무덤 파는 길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여기서 요걸 조금 더 먹었어요. 그렇게 이제 자랑할 수도 있는데 항상 주식을 할 때는 많이 올라간 애는 경계감 갖고 봐야 되고요. 오히려 막 바닥에서 거래 없이 가려고 말려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모멘텀이 있을 것 같아. 그런 애들을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GSE 이 종목은 이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한번 갈 수 있는 종목군, 업종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나 이렇게 GSE 살펴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요즘에 역대급 이 한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서, 그리고 내년 가스 요금이 인상이 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 기대감 속에 가스 관련주들이 오늘장 특히 부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도 움직임이 나왔던 거고요. 자, 윗골을 좀 달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뭐 그 전부터 올 한 해는 이 가스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정말 강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터지고 나서부터, 주요 원자재 가격이 정말 폭등을 하면서 이 종목도 올 초에 주가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올해 한 2월에는 거의 뭐 9,000원 근처에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매수하시 가격보다는 일단은 뭐 위에 도달할 수 있겠네요. 5,250원 이 정도까지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때부터는 조금씩 분할해서 매도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챔피언님의 종목이었습니다. GSE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전화로 종목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레몬레인. 레몬레인이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비중을 조금 추가 매수해가지고 비중은 한 15% 정도 되고 평단가가 27,200원 정도 아마 쳤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27,200원에 15%요? 네. 레몬레인 요거 바로 이번 주에 들어가신 건가요? 네네. 그렇죠. 네, 요즘에 뭐 이 레몬레인도 그렇고 뭐 콘텐츠 관련해서 움직임 정말 강했는데 와, 레몬레인이 얼마 전에 거의 뭐 4만 원 근처까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 좀 많이 내려왔다 싶어서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 수익을 벌지 아니면은 또 알겠습니다. 손절을 해야 될지. 예, 레몬레인 뭐 요즘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에요. 주가 상승이 정말 대단히 많이 나왔는데 그러다가 좀 숨죽이고 있으니까 그래 뭐 네. 한 번 더 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들어가셨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시장도 좀 흔들리고 좀 불안하시죠? 예. 자, 그래서 레몬레인 앞으로 좀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예. 자, 최택교 전문가님, 레몬레인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세가 대단했거든요. 지금 말이 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다시 한번 또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다 꺾인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시 올라갈지는 며느리도 몰라요. 예, 선수들이 어떤 쪽으로 네. 방향 잡고 가는지 모르고 결국 이런 종목을 매매하신다라는 거면 우리 전화 주신 분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나는 나보고 이거 사 그럼 난 못 사. 왜? 새 가슴이거든. 예, 자, 일단은 그냥 긍정적인 것하고 좀 부정적인 것하고 좀 말씀드리면 먼저 일단 요 밑에 보면 이 BII 인덱스 우리 큰형님들 들어와가지고 아직 나가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조정 좋지만 나가지 않았다라는 건 어느 시점에 뭐 어느 한번 뭐 이만큼 한 3만 원까지 한번 올려놓고 거기서 던질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작업해가지고 끌어올릴지 그거는 조금 봐야 될 텐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오늘 저점 깨면 안 돼요. 오늘 25,850원 이거 저점 깨게 되면은 밑으로 더 내려가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예, 더 내려가. 그럼 더 내려가니까 또 추매할까? 제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추매는 요렇게
만약에 이제 여기서 거꾸로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요런 캔들 보여. 이런 게 일주일, 2주일 보여주면 그때 할까 말까 고민해야 돼요. 막 이렇게 떨어지고 양봉 나오니까 어머, 이제 아니에요. 이게 하락할 때 양봉은 제가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죠? 쥐약이다. 봐봐요. 여기서 뚝뚝 떨어진 다음에 이 양봉 나오고 어떻게 돼? 더 떨어져. 양봉 나오고 어떻게 더 떨어져. 그럼 얘가 결국 내가 이 선 하나 근 건 뭐냐면 이 한 29,000원, 28,900원 거기서 얘가 자꾸 안 내려가려고 해. 나 거기 내려가기 싫대. 막 자꾸 끌어올리는 거예요. 거기 나 싫어. 그런데 결국은 쿵 내려가니까 어제 어떻게 돼요? 그 가격 가니까 또 이제 밑으로 땡겨. 결국 이렇게 저항받다 지지했다 그 라인을 붕괴해버리면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 레몽레인 모르겠어요. 우리 전화 주신 분이 스릴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 나는 그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 난 장중에 막 3, 4%만 변동 줘도 내가 산 종목이 난 신경질이 나. 난 그렇게 새 가슴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은 진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튼 지금 이 큰형님들 요거 하나만 놓고 봤을 때 한 번 더 갈 거야 라고 한다면 한번 29,000원 거기까지는 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거기서 팔든지 아니면은 이제 입절 잘 보면서 대응하셔야 되고 특히 오늘 저점 깨게 되면 조심하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전장님, 답변 많이 되셨습니까? 도움 좀 되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 진단 내용에 만족을 하셨나 보죠? 답변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자, 이렇게 레몽레인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와, 요즘에 정말 뜨겁게 주가를 달구고 올라갔던 그 종목이었죠. 많이 언급됐던 종목인데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내려갈 때 매수를 하신다. 정말 대단한 용기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하시고 잘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종목 진단을 하나 정도 뭐 더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전화 한번 받아봤으니까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무지개님께서 갖고 계신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갖고 계시는군요. 카카오 게임즈를 지금부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뭐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고생 참 많이 했는데, 게임즈, 특히 이쪽에서는 반등이 나와도 뭐 시원한 반등이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 좀 볼까요? 매수 가격이 47,500원입니다. 15% 비중이시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카카오 게임즈 44,300원이죠. 사실 뭐 10월 달에 저점이 34,000원까지 내려갔다가 그나마 지금 이게 많이 좀 올라온 가격입니다. 44,300원까지. 아직까지 매수 가격은 좀 미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무지개님의 질문이시네요. 자, 과연 카카오게임즈 수익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정도 손실을 좀 줄인 선에서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태규 전문가님, 카카오게임즈가 들어왔습니다. 저점 대비 많이 좀 올라오긴 했지만 이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수급만 봤을 때는 뭐 보유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종목 보면 정말 징그럽게 박스예요. 그러면 참 안 좋은 건 뭐냐면 내가 박스 상단에 샀다라는 거지. 만약에 내가 박스 하단, 여기 뭐 45,000원 뭐 요런 자리에서 사면 어떻게 돼? 3% 뛰기가 여러 차례 나와요. 3% 뛰기가. 예. 그래서 이런 박스 흐름 봤을 때는 내가 요런 것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3% 뛰기 그냥 나오는 종목이에요. 여기가 가지면 얘 또 떨어질 테니까. 근데 나는 젠장 본전될 만하면 빠지고 본전될 만하면 빠지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언제 이렇게 치고 갈 거니라고 했을 때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조금 이제 정배열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요 흐름 속에서 결국 얘가 갈 수 있는 게 48,350원이네. 여기까지는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지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땅 치고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단 위로 열어놓고 가시는데 얘가 가다가 어머 요걸 또 깨네 라고 했을 땐 여기가 뭐예요? 다시 익절짜리 되는 거예요. 왜? 요 깨고 내려가면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가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잘하면은 올라가면 지지해 주려고 할 거예요. 지지해 주면 윗단 매물대 여기 있죠? 그래서 57,000원까지 또 일단은
열려져 있다라고 보고 가셔요. 근데 하여간 카카오는 일단 국민들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니까 좀 어찌 보면은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긴 뭐한데 일단 차트만 놓고 봤을 때 박스 흐름이에요. 이 박스가 앞으로 일주일 더 갈지 2주일 더 갈지 한 달 더 갈지 모르는데 여튼 그 박스를 뻥 치고 가게 되면 이 박스가 길어지는데 치고 가면 어떻게 돼요? 생각보다 세게 올라가요. 왜? 횡보하면서 매집 다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크게 이 자리에서 더 떨어질 자리는 솔직히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시간과의 싸움이고 언제 이 고점 치고 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 살펴드렸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의 신뢰를 좀 잃어버리면서 주가도 많이 좀 내려왔었죠. 자,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강한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여기서 이 정도 주가에서 하방은 뭐 제한적이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유는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박스권 흐름을 뚫고 올라가기는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무조건 또 강한 반등도 가능하다는 점 이런 힌트도 같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무지개님의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까지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은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지금부터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종목별로 대응 전략도 참 중요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참 불안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이 점이 참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다음 주 장의 시장 공략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덕기 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 공략 포인트 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오늘 새벽 미증시가 강하게 하락했는데 우리 거래소 시작을 마이너스 1.3 했다가 거의 뭐 보합까지 끌어올렸어요.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내일 미증시가 또 하락하게 되면 월요일날 우리 또 개파락할 거예요. 개파락해놓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양봉 만들어 놓는 그런 가능성이 있니? 뭐 가능성이 있어요. 왜? 지금 시장 자체에 뭐 그렇게 큰 불확실성이 있는 건 이제는 없어요. 없는데 그냥 더 가기 위해서 일부러 끌어내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늘의 저가 2326 얘를 깨게 되면 밑으로 좀 더 열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밑으로 내려간다 해서 그게 문제가 있어서 큰 거 없는데 자꾸 미증시 하락하니까 같이 하락해. 그거는 일단 시장이 하방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무턱대고 추매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다 보면 다시 저점 만들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튼 내년도 시장 전략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기본적으로 2100에서 2500에 대한 박스 흐름인데 거기서 충격이 좀 더 나오게 되면 1900에서 2600까지 열려 있고 조금 더 크게 보면 1500에서 2750까지도 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크게 하방 열리지 않고 2750 가버리면 난 그 자리에서 무조건 인버스 자리라고 봐요. 내려갈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진짜 1500까지, 만약에 1500까지 간다라는 건 갑자기 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는 오히려, 정말 내가 어느 방송에서 그랬는데 논밭 팔아서 살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좋을 거냐면 대형주 같은 경우는 박스 하단에 오면 매수 좋아요. 올라갈 거니까. 근데 결국 대형주 가지고 매력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장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소형 개별주 장세가 이어질 테고 특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품절주, 시장 유통 주식이 100만 내서 500만 그런 애들 아니면 진짜 철저하게 소외됐던 종목 아니면 우선주 이런 애들도 시장에서 한번 제대로 또 시세 줄 거예요. 왜? 박스 장세에서는 별의별 애들이 다 갔는데 이런 애들도 한번 매력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관심 갖고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제로 코로나 확실하게 할 것이고 거기서 경기 부양 때릴 겁니다. 그와 관련돼서 중국 소비주들이 내년 상반기에 한번 갈 수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그러한 부분도 메모했다가 많이 내려갔네 매집 들어가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공략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단
다음 주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었네요. 2023년 내년 한 해를 좀 꿰뚫을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1,500까지도 들으니까 좀 아찔하긴 한데 1,500에서 뭐 2,750까지도 시장에 밴드를 좀 그려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주목할 만한 업종, 종목군들 요즘에 또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중국 내수 관련주들 당연히 우리가 내수 관련주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품절주, 그리고 소외주, 그리고 우선주 장세에도 예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조금 작은 종목들 위주로 역시나 지금처럼 발빠르게 돌아갈 시장이 예상이 되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공략 포인트 들어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태규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쉬운 진단, 오늘은 여기서 좀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저희 진짜 쉬운 진단에서 다 종목 진단 받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밤 9시에 미스터 진단이 있거든요. 미스터 진단에서 또 종목 진단을 해 드릴 테니까 접수 미리미리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02-2128-3388로 전화 접수 가능합니다. 꼭 전화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